반갑습니다. 새mar기 안내서가 이제 그러니까 2025년도는 이제 오늘 총강이네요. 2026년도부터 이제 또 이제 그 뒤에를 하게 됩니다. 오늘 할 차례는 페이지 161쪽 모습 공식을 연습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하죠. 잠깐만요. 그래서 모습 공식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삼법인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화를 이러한 도리를 일상에서 직접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변하는 거지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그러한 도리를 직접 관찰하고 적용을 한단 말이죠. 이 생활 속에서 적용함으로써 어떤 이치를 직접 내가 알게 되느냐면 연기와 공성의 이치를 실질적으로 터득을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터득하는 수행 방법이다. 그래서 인연 따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겼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모든 모습 또는 현상을 관찰해서 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 모습 속에는 어떤 실체가 없고 항상 변하고 재행무상이죠. 변하고 또 헛것이라 그것이 실체가 있는 거예요. 안 변하면 진짜라고 하겠는데 항상 변하기 때문에 가짜라요. 헛것이고 그래서 머물 수 없는 것을 직접 머물지 않는 자기가 머물지 않는 체험을 직접 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에 머물지 않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체험으로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모습 공식을 연습을 하면. 그래서 변하는 모습이 전부 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쭉 공부를 하면 변하는 그 모습 속에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짜리 변하지 않는 도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변하지 않는 도리가 드러나는 거죠. 변하는 모습에서 변하지 않는 도리가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모습 공식을 쭉 실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와 세상 전부 다 몽땅 다 가르치면 나와 세상이죠. 나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본다? 원리대로 바라보는 힘이 생깁니다. 원리대로. 그러니까 이치대로 바라본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있는 그대로 본다. 그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은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거거든. 모든 사람의 인연과 조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 하는 것은 좀 막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상을 어떤 원리대로 바라보는 그 힘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일상의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갈등이나 감정이나 집착을 이러한 것이 전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지 라고 내가 자꾸 머물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는 지혜가 길러집니다. 지혜가 길러지고 그리고 내가 이 공부를 하는데 주체적이고 굉장히 주체적으로 한단 말이죠. 주체적이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계속 머물지 않는 그것을 쭉 공부를 하면 거기서 지혜가 나기 때문에 주체적이고 창의적이며
진취적인 자세로 참나를 밝히는 그 수행의 힘이 길러져요. 참나를 밝히는 수행의 힘이 길러져서 물러서지 않는다 이거죠. 물러선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이 드무니까 모습이 진짜라고 해서 모습에 들러붙는 사람이 내 주위에 꽉 있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한참 공부를 하다가도 쑥 딸려가.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이게 맞나? 이러면서 쑥 딸려가. 그런데 이 모습 공식이 딱 바탕이 돼버리면 내가 지금 참나를 되밟히는 데서 물러서지 않는다. 불퇴전이라고 하죠. 물러서지 않는 힘을 기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몸과 마음 그리고 모든 관계로 이루어지죠.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관계인데 모든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러한 각 관계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자세히 내가 살펴보면 그런 것들을 자세히 모습 공식으로 해서 살펴보면 모든 것이 이름이나 개념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관계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일체의 모습이. 그러면은 그 이름이나 개념 너머에 있는 그 본래의 뜻으로 다가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 것도 이름이나 개념이거든요. 실제로 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헛것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러한 요 이름, 언어나 문자의 그 너머에 있는 본뜻, 그 본뜻으로 다가가게 된단 말이에요. 다가가게 되면서 그 참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더 깊어진다. 이 모습공식을 하면요. 그래서 모습공식을 쭉 하게 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점점 내가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체험에서 터득하게 돼. 그렇게 되면 공리를 바탕으로 하는 새말기 수행의 그냥 기본이 되는 겁니다.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공식을 쭉 하게 되면 저절로 새말기 수행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모습공식이 매우 중요한데 161쪽 한번 보죠. 모습공식을 연습하면 이렇게 해서 첫째, 현재 서 있는 나의 위치를 보게 됩니다. 둘째, 모습의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에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며 개별적인 내가 없다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이겁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변하는 도리에서 변하지 않는 도리가 드러납니다. 그 다음 다섯째는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하는 새말기를 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자 처음부터 한번 보죠. 모습 공식을 연습하면 자 김채희 도가님 한번 읽어주시죠. 모습 공식을 연습하며 첫째, 현재 서 있는 나의 위치를 보게 됩니다.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변하지 않고 진짜고 머물 수 있다는 뒤바뀐 생각으로 모습에 들어앉아 온갖 분별 망상과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나의 위치를 관찰하게 됩니다. 모습에 머물면 괴로움입니다. 예. 여태까지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모습 공식을 자꾸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 나는 지금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변하지 않고 진짜고 머물 수 있다는 뒤바뀐 생각으로 여태까지 살아왔단 말이지. 여태까지 지금 나의 서 있는 그 위치를 내가 파악을 하게 돼. 나는 이렇게 살았구나. 이것이 변하는 것인데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가짜인데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머물 수 없는데 머물 수 있다라고 이때까지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늘 안과 밖을 나누어서 늘 안에서 밖을 보고 있었구나. 늘 둘로 나누고 내가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온갖 분별망상과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나의 지금 현재 위치를 관찰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도 나는 이때까지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습 공식을 하게 되면 이런 뒤바뀐 생각으로 내가 여태까지 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몸, 변하는 몸과 변하는 마음이 나라고 생각을 했어. 나라고 생각을 해서 온갖 분별망상과 시비를 일으키고 내가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모습에 계속 머무니까 어떻게 된다? 그냥 그것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내가 알 수가 있어. 직접 터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 그래서 이제 내가 항상 밖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항상 밖을 향해 있어서 내가 외부에만 관심이 있어요. 외부에만 관심이 있고 정작 나에 대한 나의 본질, 나의 근원에 대한 그 관심이 없었어. 이때까지 보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거 목적 공식을 자꾸 하게 되면 내가 밖에서 안으로 나를 돌아보는 이제 이 방향이 안쪽으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둘째, 모습의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에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염기와 공성을 실제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지혜가 증장되어 생활에 직접 적용하여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염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깨닫는 거죠. 염기와 이 모습 공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습의 원리라는 게 뭐냐? 모습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내재하는 실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하다, 텅 빈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모습의 원리를 실제로 이해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해하고 또 생활에 바로 적용을 해. 만약에 내가 화가 난다 이러면 화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서 화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아. 화에 머물 수 없어. 또한 나는 이때까지 늘 내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화를 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화를 내는 주체가 없어. 왜? 본래 그 나라는 것도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분별망상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원리를 점점 내가 모습 공식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냥 말로 하면 그래 그 말이 맞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생활 속에서 적용이 안 돼. 또 그러한 상황을 자기가 딱 당했을 때 그 상황을 원리대로 바라보고 그 상황을 그냥 그 상황에 머물지 않을 수가 이렇게 머물 수 없다는 걸 몰라서 거기 집착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철저하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 모습이 어디서 왔을까?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모습이 어디서 왔을까? 그러한 또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한 근원을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나의 본성짜리죠. 변하지 않는 나의 본성짜리. 그렇게 딱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있다는 한 생각만 딱 내려놓으면 일체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에서 나의 본성, 이제 보림선언에서는 절대성이라고 하는데 절대성의 작용이 돼버린다. 말하자면 하나의 터닝 포인트죠.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제 1초직이 열애지하는, 한 번 뛰어서 열애 땅에 들어간다는 바로 그것인데, 나는 이때까지 늘 행위자가 있고 주체가 있다고 늘 내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나라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분별망상이라, 몸뚱이를 나라고 하려고 해도 몸뚱이도 항상 변해. 또 내가 쓰는 마음도 내가 내 마음이라고 하려고 해도 항상 변해. 그러면은 나라고 지칭해서, 나라는 것이 의지할 만한 것이 있느냐는 거죠.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가만히 자꾸만 모습공식을 해보면 나라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왜? 몸뚱이도 변하지, 내가 쓰는 마음도 변하지, 전부 다 변하. 세상도 변하지, 전부 다 변해. 변하니까 나라는 그 생각도 변하는 것이거든요. 분별망상이거든. 그러면 이때까지는 나는 내가 있다. 내가 있어서 볼 때도 내가 보고, 들을 때도 내가 듣고, 말할 때도 내가 말하고, 생각할 때도 내가 생각한다고 이때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없어. 말할 때도 내가 없고, 볼 때도 내가 없고, 들을 때도 내가 없고, 생각할 때도 내가 없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음 사라지고,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또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져. 거기에 내가 없어. 내가 없어. 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대자유가 돼버리는 거죠. 나의 본성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지. 그러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터득하고 깨닫는데 아주 절대적인 작용을 하는 게 이 모습공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기와 공성을 실제로 이해하기 시작을 해.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실제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나? 지혜가 자꾸 밝아져. 지혜가 자꾸 밝아져서 생활이라는 것이 모두 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직접 거기에 연기와 공성에 대한 원리를 자꾸 적용을 하면서 내 삶이 그때서야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리를 제대로 알아서 그 원리대로 행동하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내가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습의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에서 적용하기 시작한다. 나와 세상에 대해서 원리대로 바라보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요. 셋째,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며 개별적인 내가 없다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처음 모습 공식을 연습할 때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몸뚱이 나로서 하게 됩니다. 모습 공식을 하는 자가 있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과 밖을 나누게 되는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꾸준히 연습하면 어느새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공부하기 어렵네 하고 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하기 어렵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고 가만히 내려놓으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아, 이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알게 됩니다. 만약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없애려는 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를 더 엮게 됩니다. 모습 공식을 연습하다 보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공식하는 자가 누구인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누구인가 하는 것도 놓아버리세요. 그러면 이제까지 나라는 경계를 지어놓고 안과 밖을 나누어서 항상 안에서 밖으로 보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둘로 보고 상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나와 내 것, 얻을 바와 얻을 바 없음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예,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늘 이때까지 어떻게 생각해 왔냐면, 지금 현재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내가 보기도 하고, 그 내가 듣기도 하고, 그 내가 말하기도 하고, 그 내가 화도 내고, 그 내가 늙어간다고 생각하고, 그 내가 죽는다고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본래 없다는 겁니다.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며 개별적인 내가 없다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 관찰이 최고로 큰 관찰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없다,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을 딱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몸뚱이 이대로 허공으로 쓰인 나라.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몸뚱이와 세상이 허공으로 나가 분리가 돼버려.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만 딱 내려놓으면 일체의 모든 모습들이 자기의 본성, 우리의 본성의 작용이 돼버려. 자, 지금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김초희 도반님, 지금 일치맹 본성하고 김초희 도반님 본성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저의 본성하고 뭐가 같은지 잘 안 들렸어요. 김초희 도반 본성하고 내 일치맹 본성하고 같냐고요? 다르냐고? 같냐고 다르냐고? 같습니다. 네? 같습니다. 네, 같습니다. 어째서 같지요? 허공이 하나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좀 그렇고, 어째서 같냐? 변하지 않는, 본성은 변하지가 않아요. 일체의 모습은 변하는데, 이 변한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알아야 됩니다. 일체의 모습은 변하는데, 본성은 변하지를 않아. 변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없어야 되죠?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모습이 없어야 되니까, 김초희 도반의 본성이나 일시맹의 본성이나 김시현 도반님의 본성이나 다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모습이 없다는 말은 텅 비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허공이 하나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공이 하나니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어째서 허공이 하나라고 하는지 그 이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계시는 모든 도반들의 본성이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나고 죽는 것이 없어. 나고 죽는 것이 없으니까
뭐가 없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그죠? 시간이 안 들러붙어, 시공간이. 그러니까 억년 전에도 지금이도 억년 후에도 똑같아. 또 어디에 있어도 저 우주 끝에 있어도 지금 여기 한국에서도 똑같아. 또 우리가 여러 명으로 지금 모습으로는 나누어져 있지만 너와 나를 본성의 입장에서는 구별이 안 되네. 하나라. 이러한 이치를 모습 공식을 통해서 터득을 한다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것만.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을 했죠. 모습 공식을 하면 이름이나 개념, 지금 언어와 문자는 다 이름이나 개념이죠. 이름이나 개념 너머에 있는 본래의 뜻으로 다가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본래의 뜻으로 다가가게 되니까 이러한 이치를 실제적으로 내가 터득을 하기 시작을 한다. 그래야만 내가 생활 속에서 그 도리가 그대로 말하자면 펼쳐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만약에 개념이나 이론으로만 딱 알고 있다. 그러면 생활 속에서 그게 나타나지를 못하죠.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이 뭐냐? 불교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생활과 이게 하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생활에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적용이 안 되고 바로 그 말하자면 살아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이것이 가장 힘든 일이거든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는 공부를 그렇게 하는데 왜 생활 속에서 이게 잘 안 되나? 그걸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모습 공식을 만드는 겁니다. 모습 공식을 만들어서 실제로 내가 그 이치를 언어나 문자가 아닌 개념으로 아닌 몸으로 터득을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터득을 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는 지금 현재잖아요. 현재에서 그 도리가 그대로 실현되게 하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화가 나면 그 화가 본래 화를 내는 자가 없어. 거기에 화를 내는 내가 없다고. 인연과 조건으로 화가 일어났다 사라져. 그래서 화가 실체가 없고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러면 화가 나더라도 거기에 머물지 않으니까 또 그런 이치를 아마 화를 별로 내지도 않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내가 생활 속에서 실현이 된다면 정말로 건강한 세상이 될 것이고 건강한 삶이 될 거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때까지 나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내가 본래 없어. 그런데 처음 모습 공식을 연습할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누가 하느냐 하면은 내가 있다라는 그 주체, 행위자, 여기는 이제 저는 몸뚱이 나라고 해놨는데 그 주체가 있어요. 주체가 있어서 그 모습 공식을 하는 내가 있고 모습 공식이 대상이 돼요.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자꾸만 그걸 하게 돼. 모습 공식을 자꾸만 하면 여기 밑에 보면 모습 공식을 하는 자가 있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상대가 있어.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안과 밖으로 나눠버려. 모습 공식을 하는 자는 안이 되고 그 모습 공식 대상은 밖이 되는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꾸준히 연습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밖에 있는 것이 계속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했을 때 내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오느냐면 내 쪽으로, 안쪽을 보게 됩니다. 처음엔 계속 밖을 보거든요. 계속 밖을 보다가 꾸준히 하게 되면
안쪽으로 보게 돼요. 방향을 틀어요. 이게 희한하게. 방향을 틀어서 안을 본다. 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안을 딱 보니까 안과 밖이 없는데 내가 안과 밖을 나누고 계속 이때까지 살고 있었네 하는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놨죠. 공부하기 어렵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공부하기 어렵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턱 났어. 근데 실제로는 공부하기 어렵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내가 없거든요. 공부하기 어렵네 라고 생각을 하는 내가 없다고. 공부하기 어렵네 라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냥 생각이 툭 올라와. 물거품처럼 척 올라오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부하기 어렵네 라고 내가 말한다.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주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하기 어렵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공부하기 어렵네 라고 생각이 착 올라오면 그걸 탁 붙잡아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하기 어렵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고 가만히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하기 어렵네 하는 것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공부하기 어렵네 하는 것이 본래 머물 수 없는 것이거든요. 머물 수 없는 것이니까 저절로 또 사라져. 그러면 공부하기 어렵네 라고 내가 생각한 이 생각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하고 실제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자꾸 내가 반복한다고 해봅시다. 반복한다고 하면은 뭐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다. 또 싫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싫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자꾸 해서 자꾸만 머물지를 않아. 자꾸 머물지 않아.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느낌, 생각,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이러한 것들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그걸 실제로 알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이게 헛것이니까 머물 수 없는 거지 하고 머물지 않는 연습을 자꾸만 하는 거지요. 자꾸만 머물지 않게 되죠.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머물지 않으면 그냥 지혜가 그냥 밝아집니다. 머물지 않는 곳에서 지혜가 밝아져요. 본래 우리의 지혜가 계속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공부하기 어렵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 이 생각하면 안 되지. 만약 내가 저는 밉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우리 보통 이렇게 하지요. 좋은 생각만 해야지. 이런 나쁜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해야 되고 저거는 안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딱 그 생각을 딱 붙잡아서 그대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에 딱 모습 공식에 넣어서 이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딱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좋다거나 싫다거나 화가 난다 뭐 어쩐다 이런 것을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없애려고 하는 자가 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그 생각을 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없애려는 그 자가 또 있어서 또 고리를 엮어. 거기서 딱 끊어지지를 못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좋다라는 것도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하면 거기서 고리를 딱 끊어. 고리를 딱 끊어서 다른 또 그것이 인연이 돼서 다른 고리를 엮지를 안 해요. 인이 과로 변하는, 인에서 과로 변하잖아요. 요 과가 그 자리에서 인이 돼서 또 과로 변하고, 또 과가 그 자리에서 인이 돼서 또 과로 변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 공식은 고리를 좋다면 좋다, 그 한 생각에서 딱 끊어버려. 그 파생상품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 거기에 그냥 고리에 고리를 끼고 또 고리에 고리를 문어발처럼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해가지고 이게 머리에서 떠나가지를 않네. 머리에서 떠나가지 않아서 어떻게 한다? 거기서 엄청 괴로워하거든요. 놓을래야 놓을 수도 없고. 왜? 누가 안 놓느냐? 자기가 안 놓지요. 내 생각이라고 내가 안 놓는 거지요. 그 생각이 인연과 조건으로 그냥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객관적으로 이게 싹 떨어질 텐데, 거리를 확 둘 텐데, 그거를 내가 생각한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누가 안 놔준다, 내가 안 놔주는 거예요.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거죠. 이건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전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모습 공식을 하면서 실제로 실천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고리를 딱 끊습니다. 그러니까 파생상품을 다 안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모습 공식을 연습하다 보면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이거는 공부를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질문을 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면 갑자기 질문이 나. 이 모습 공식을 하는 자가 누구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공식하는 자가 누구인가?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하면서 누구인가 하는 것도 놔버리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누구인가? 라고 생각을 했죠. 하면은 그 속에는 그 모습 공식을 하는 주체, 내가 있다라는 그 주체가 딱 그 속에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놓아버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또 놓으면, 그러면 이제 머물지 않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놓고 또 놓는 거지요. 자꾸만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놓는 놈이 딱 자각이 됩니다. 놓는 놈이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그 머물지 않는 놈이 안 보여. 처음에는. 그 주체가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놓고 또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놓는 놈이 보여. 그게 이제 우리의 바탕이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도 하는데, 그거 보일 때까지 놓는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놓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면 이제까지 나라는 경계를 지어놓고 안과 밖을 나누어서 항상 안에서 밖을 보고 있었음을 그때는 자기가 정확하게 압니다. 이렇게 자꾸 놓고 하다가 보면 내가 늘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있으니까 그 안이 되고 그 외에 있는 모든 나 이외의 모든 것은 밖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늘 안과 밖을 나누어서 늘 밖을 향해서 내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되냐,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모습 공식을 하면 체험이 많이 오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모든 것을 둘러보고 상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나와 내 것, 얻을 바와 얻을 바 없음, 소득과 무소득.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계속해서 하면 이러한 그 이치를 본인이 스스로 터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부가 실질적인 자기의 공부 살림이 됩니다. 뭐 이론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쩌고 100번 1000번 해봐야 뭐 소용없다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지만은 실제로 내가 얼마나 체득하고 체험하고 실감하는가, 단단한 내 공부 살림이 있는가, 이것이 문제거든요, 공부할 때. 자, 그 다음 4번 한번 읽어볼게요. 저 넘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받을게요. 네네네네. 네. 끝나고 받을게요. 네 번째, 변하는 도리에서 변하지 않는 도리가 드러납니다. 변하는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망심을 내려놓고 바탕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자가 바탕으로 돌아가면 바탕으로서의 내가 됩니다. 몸뚱이, 생각,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바탕의 작용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모습을 잘 굴리게 됩니다. 새말귀를 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변하는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망심을 자꾸만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탕자리로 돌아간다. 이 말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행위자, 주체, 나라는 주체,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바탕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멀리 이걸 바탕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바탕으로 돌아가면 그 내가 있다, 몸뚱이 내다 하는 생각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바탕으로서의 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여러분한테는 조금 먼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몸뚱이가 내고 이렇게 쭉 내가 있고 이런 생각을 쭉 하고 있지만 모습공식을 쭉 하게 되면 이 몸뚱이 나라, 내가 있다라는 것이 바탕으로 돌아가면서 그 바탕으로서의 내가 드러나면 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일체의 모습이 이 바탕의 작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계속 우리가 약간 말하자면 자꾸만 내려놓는 그런 이제 공부를 쭉 하지 않았습니까? 공부를 쭉 했다면 요 바탕으로 그 행위자, 주체가 바탕으로 돌아가서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허공으로서의 나, 바탕으로서의 나죠. 바탕으로서의 내라는 것이 딱 중심을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체의 모습이 되돌아서 이 바탕의 작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바탕과 작용이 둘이 아니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지금부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무슨 말마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처음부터 일체의 모든 모습이 전부 다 헛것이구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부 실체하지 않구나. 실체가 만약에 나의 어변,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이러한 세상이구나. 이렇게 딱 알아버려. 이렇게 딱 알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일체의 모습이 작용으로 자기한테 다가와 버리는 거죠. 작용으로. 우리는 그렇게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전부 다 각각의 사람들, 나와 세상이 다르고 각각의 사람들이 모습으로서만 전부 다 다르게 다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바탕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로 딱 돼버리면 일체의 모든 내 보는 이러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소리, 견문갑지 않은 모든 모습들이 하나의 본성의 작용이 돼버린다. 작용이. 그때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허공으로서의 그 본성 자리는 모습이 없고 변하지 않고 시공간이 끊어졌네 하는 것이 그때 실질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절대성을 알아야 상대성을 알 수 있다. 절대성, 본성을 알아야 상대성을 그때 가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금 절대성 자리는 지금 모르고 상대성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해서 나는 모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 같은 깨달으신 분의 자리에서 보면 절대성 자리를 알지 못하면 상대성을 모른다고. 그런데 우리는 모습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진짜라고 생각하는 분별망상을 철저하게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나의 고정관념을 그대로 내려놓는 작업, 고정관념을 또다시 생성시키지 않는 작업, 그걸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하면은 내가 어느 시점에 가면 내가 참 발심을 해서 진심을 다해서 꾸준히 수행을 하면은 어느 시점에 가면 우연한 기회에 반드시 개합할 때가 있을 거라요. 저는 그걸 아름다운 기다림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사람마다 인연과 조건이 다 달라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거를 그 이치가 정말 맞네, 그렇다라고 해서 그냥 탁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 사람이 더 잘났고 저 사람이 못났다, 그렇지 않아요.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본성을 다 가지고 있죠. 자기 본성이 한 번도 어디 간 적이 없어요. 김시현 도반이 어째서 그러죠? 모든 사람,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자기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어째서 그래요? 이거 해제해가지고 하시죠. 예, 본성은 모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본성은 모습이 없으니까. 모습이 없다는 말은 생멸이 없다는 말이고,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는다는 말이고, 모습이 없다는 텅 비었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지금 어리석은 모습을 그 바탕 작용으로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본성 자리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냐? 나는 본래 본성 자리야.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거를 딱 믿으면은 처음부터 믿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거를 딱 믿고 공부를 하면 훨씬 공부하기가 수월하죠. 나의 본성 자리는 생멸이 없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게 아니야. 변하는 것이 아니야. 미하다 깨쳤다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라, 미하다 깨쳤다, 안다 모른다의 앞서식이다. 그 어떤 모습에도 들러붙지 않는 것이 나의 본성 자리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한 번도 이 본성 자리가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왜 중생이지? 중생의 말하자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본래 부처라는 것을 딱 믿고 공부를 하면 훨씬 공부하기가 수월하다.
자, 그 다음에요. 5번 한번 해보십시오. 다섯째,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생활비를 굴릴 수 있습니다. 모습 공식은 활구입니다. 생활 속에서 모습의 속성을 직접 경험하고 느낌으로써 연기와 공성의 이치를 실질적으로 통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혜가 증장되면 자비심이 길러집니다. 자기의 삶이 변화되고 자기의 삶이 변화되면 주위의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모습 공식은 활구입니다. 사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모습 공식을 바로바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모든 모습에, 일체의 모습에.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모습의 속성을 직접 경험하고 느낌으로써 연기와 공성의 이치를 실질적으로 통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통찰한다는 것은 원리대로 바로 보는 것을 통찰이라고 하죠. 통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리대로 그대로 통찰하게 되면 지혜가 밝아지죠.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머물지 않는 데서 지혜가 드러나는 거다. 본래 나의 본성이 영지거든요. 영지라. 영특스러운 슬기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혜가 점점 드러나는 거죠. 밝아지고. 지혜가 밝아지면 자비심이 길러진다고 하는데 대성거사님, 이건 조금 어려운 게 돼서 대성거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혜가 증장되면 어떻게 해서 자비심이 길러집니까? 지혜가 정진됐다는 것은 결국은 부귀가 됐다는 것이요. 내가 없어졌다는 것이요. 너가 없어졌다는 것이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네. 너를 사랑하지 없기 때문에 자비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혜가 밝아진다는 것은 너와 내가 본래 그 본성이 하나라.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계속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계속 헤매고 있거든. 그 본성 자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거기에서 뭐가 있다? 자비심이 너와 내가 본래 하나, 본래 부처짜리인데 말하자면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그 원대한 그 원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비심이 증장이 되면 다시 원이 크면 클수록 지혜가 더 증장이 되고, 지혜가 증장이 되면 자비심이 더 증장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와 자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공부를 계속 한다. 지금 모습 공식을 자꾸 해서 본래 이러한 것들이 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어. 본래 내가 없어. 본래 우리의 본성이 하나야. 그런데 저 사람이 계속 하는 짓을 보니까 전부 다 지가 하는 몸뚱이가 내라고 생각을 해서 변하는 몸뚱이가 내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관리물이죠. 그 하나의 말하자면 그림자와 같은 몸뚱이를 자꾸만 내라고 하고 자기가 보고 이제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걸 다 자기가 한다고 자꾸만 생각을 하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계속 시비 갈등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지. 너와 내를 자꾸 나누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같이 이 사람도 같이 자기의 자성을 되밝혀서 정말로 건강하고 서로 상생하는 세상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러한 원을 발언하게 되는 거죠. 저절로. 이 공부를 하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말로 하면 도인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원래의 본성의 삶으로. 그래서 자기 삶이 변화되면 주위의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자기입니다. 자기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원숭이 이야기까지만 읽고 끝을 내겠습니다. 투명한 상자에 구멍을 뚫어 그 안에 바나나를 넣어 놓았습니다. 원숭이가 와서 그 구멍 속으로 손을 넣고 바나나를 움켜 잡습니다. 그런데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원숭이는 상자에서 어떻게 손을 뺄 수 있을까요? 예, 원숭이는 상자에서 손을 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연수 도반님? 그러면 저기 지덕이 한번 해보지. 어떻게 하면은 원숭이는 상자에서 손을 뺄 수 있습니까? 말씀이시죠? 여기 원숭이는 상자에서 어떻게 손을 뺄 수 있냐고. 금방 원숭이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바나나를 놓아야죠. 그렇죠. 바나나를 꽉 쥐고 있으면 그 구멍에 나옵니까? 놓아야죠. 놓아야죠. 놓아야만 손이 빠지죠. 원숭이도 원숭이를 그렇게 잡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똑같았죠. 바나나 그 손에 쑥 집어넣어가지고 꽉 붙잡으면은 절대로 못 빠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붙잡아서 못 말자면 거기서 해탈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꽉 붙잡고 있으니까 놓아버리자고. 자꾸만 놓아야만 자기가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놓으면은 꽉 붙잡아야 더 한다고 했지만 자꾸 놓아야 더 많이 들어옵니다. 놓아야 더 들어옵니다. 세상의 이치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일단